보전에서 효력으로 가게 되면 보전에서의 효력을 따지게 되면 가압류의 효력과 처분금지 가처분의 효력을 가지고 설명하게 되는데, 이때 처분금지 가처분의 경우에는 모두 마찬가지예요.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하고도 같은 맥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효력을 설명하면서 이제 이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만 설명하고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하지 않는 것이,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그 집행 단계로 나아가면 거의 본집행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 중지 가처분 하는 순간에는 뭐예요? 끝이죠? 뭐 다툴 일도 없잖아요. 물론 나중에 이의 신청이나 취소 신청으로 따로 다투긴 합니다만, 일단 발령되는 순간에는 뭐라고요? 즉시 효력이 발생해버리죠. 감정적 효력하고 별개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로 우리가 실무에서 보전을 다룰 때에는 뭘 많이 다루느라고요? 가압류하고 처분금지 가처분을 가지고 주로 다루게 되는 겁니다. 이때 가압류가 가지는 효력은 앞서 보았지만 본압류가 소급되는 효력이었나요? 본압류의 소급효였고, 처분금지 가처분의 효력이 뭐였다고요? 당사자의 항정효라 그랬나요? 당사자 항정효, 항상 고정된다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지난 시간에 보았고, 오늘은 이제 처분금지 가처분을 하는 이유, 해놓으면 어떠한 효력이 있느냐부터 이제 보게 됩니다. 역시 사례는 부동산으로 할 거예요. 하지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에만 쓰는 건 아니에요. 유초동산에도 처분금지 가처분하고 채권에도 처분금지 가처분합니다. 다만 이 부동산이 이해하기나 설명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사례는 무엇을 가지고 하는 거라고요? 부동산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자, A라는 부동산이 있는데 이 A라는 부동산은 갑의 소유입니다. 이 갑이 소유하고 있는 A라는 부동산, 을하고 둘이서 매매할 수도 있겠죠? 그럼 이제 갑은 매도인이 될 것이고 을은 매수인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동산에 매매를 하면서 둘은 10억의 매매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금 1억, 중도금 4억은 지급하고 현 시점에서 이제 잔금 5억만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병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갑에게 A라는 부동산 자기에게 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갑이 뭐라 그러겠어요? 네가 좀 늦었다. 얼마 전에 을하고 계약했다 이죠. 10억에. 그러니까 병이 뭐라 그래? 야, 너무나 안타깝다. 그렇게. 갑이 뭐라 그런다고? 슬쩍 빈정거리는 거죠. 라면 끓여 먹고 일찍 오지 이러면서 비웃으니까 병이 하는 말이 내가 안타까운 게 아니고 네가 안타깝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갑이 왜? 그러니까 나는 이거 너한테 100억에 살라고 마음먹고 있었다. 얼마에 팔고 나니까
10억에 팔고 나니까 얼마 줄 사람이 나타났다고? 100억. 여러분들이 갑이라면 이거 누구한테 팔아야 돼요? 누구? 갑, 병. 누구? 병. 바보 아니면 병한테 팔아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을과의 계약이 이미 성립해 있잖아요. 그럼 이와 같은 경우에 갑은 병에게 팔기 위해서 을과의 계약을 없애버려야 되겠죠? 팔려면 이와 같은 경우에 갑은 계약금 1억 더블 2억 물어주고 해약하면 되나요?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 등에서 매도인은 계약금의 100을 물어주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면서 해약할 수 있죠?